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력 설비, 변압기, 전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올해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회사의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0조 가량 되겠죠. 불과 1년 전에는 2029년에나 1조 달러를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3년이나 앞당겨졌죠. 자, 그럼 이 1,50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디로 흘러가냐? 그래서 다들 변압기 전선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전력 설비가 이렇게 중요해진 건지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AI는 전기를 먹고 데이터 센터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AI 서버 하나당 전력 소비량이 일반 서버의 최소 10배입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이 AI 서버를 수천 대, 수만 대씩 묶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0억 달러, 하나로 약 73조 원이고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10에서 20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가 새롭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현재 일반 데이터 센터를 합쳐도 1기가와트 수준이고 AI 전용은 5%도 안 된다라고요. 전 세계가 매년 10에서 20기가와트씩 짓는 동안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아마존과 함께 울산에 이제 1기가와트급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내 데이터 센터 건설도 본격화된다라는 신호죠. 그래서 해외 수요는 물론 국내 수요까지 더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전력 비효율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올해 GTC 2026, 이거 오타네요. 2026입니다. 네, 2026에서 젠슨왕이 이 데이터 센터 전력 방식으로 800V 직류 아키텍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교류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걸치면서 AI 서버의 전력이 도달했지만 지금은 직류로 한 번에 발전소에서 서버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에너지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에서는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는 전력의 10에서 15%가 열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 기준으로 연간 수천억 원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800V로 바꾸면요. 이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 800V 직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냐? 기존 전력 인프라를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류 기반 변압기, 그리고 배전반, 전력 변환 장치 전부 새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수요가 한 번 더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그냥 서버에 꽂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압기, 배전반, 전력 변환 장치 이런 게 필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변압기 하나만 주문을 해도요 3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빅테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력 설비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객사들이 미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업계에 슬롯 예약 형태의 수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롯 예약은 무엇이냐? 아직 무엇을 살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 공장 자리부터 예약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3분기 내에 변압기 살 건데 지금 미리 자리 잡아 놓겠습니다. 이게 전력기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들어서 파는 건데요. 지금은 만들기도 전에 팔린 구조인 거죠.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수주잔고만 해도 15조 원어치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00V 직류 전환이 본격화되면요. 이걸로 인해서 전력기기의 수요는 한 번 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혜를 대형사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전력설비 호황이 초고압 변압기에서 이제 배전반 그리고 중저압 설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수급 문제로 중저압 배전반까지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이제 생산된 전기는 초고압 변압기를 통해 낮아지고 그 다음 배전반을 통해 서버 하나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초고압 변압기 하나만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뒤 단계인 배전반까지도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수혜를 받는 기업군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배전반 그리고 중저압 설비 이런 거를 만드는 중소형 기업들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력기기 수혜 이야기는 대부분 해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엄청난 프로젝트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인데요. 전남 전북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해상 풍력 전기를 수도권까지 이제 해저로 직접 전달하는 국가 핵심 전력 인프라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조 5천억 원이고 이 중 변환시설만 예산만 4조 8천억으로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붙었고 한전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초 해저 케이블 공사를 발주해 계약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2030년 완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발주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단계 사업 수주가 이런 식으로 전체 구간에서 발주해서 레퍼런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첫 수주의 중요도가 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지금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 HVDC 국산화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LS 전선 그리고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지으며 이 프로젝트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해외 수주에 국내 11조 프로젝트까지 이 섹터에 추가 모멘텀이 하나 더 붙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술력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저 케이블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440km 길이의 해저 케이블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해상풍력 확산으로 해저 케이블, 해상풍력 단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이 케이블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세 번째,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에 육상 송전탑은 주민 반발로 계속 지연되니 해저 케이블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전선 시장 규모는 약 2,300억 달러,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저 케이블 시장이 성장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해저 케이블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HVDC 해저 케이블은 한 가닥을 최소 50km 이상 이렇게 단일 길이로 제작해야 하고 해상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포솔과 접속 공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저 HVDC 케이블 공급과 시공 경험을 동시에 갖춘 기업은요, LS 전선과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둘뿐이기 때문에 변압기 다음에 주목해야 될 섹터는 해저 케이블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력이 부족한 AI 시대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가 800V 직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현금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현재 공장 자리를 미리 예약할 정도로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수혜 기업은 초고압에서 중저압 그리고 해저 케이블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수혜받을 종목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죠. 변압기 다음 대장은 해저 케이블이라고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440km 올해 상반기 발주 그리고 전 세계 해상 풍력이 확산되면서 해저 케이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그 흐름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해저 케이블을 바다에 깔아주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바다 밑에 깔아줄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가 LS 마린 솔루션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시아 최대, 세계 탑5 규모의 초대형 HVDC 전용 포설선 건조에 착수했는데 이 선박은 HVDC 해저 케이블과 광 케이블을 동시에 포설할 수 있는 고사양 장비를 탑재합니다. 여기서 이 포설선이 뭐냐면 해저 케이블을 실어서 바다 밑에 깔아주는 특수 선반입니다. 이 선박이 없으면 아무리 케이블을 잘 만들어도 시공을 못하죠. 그리고 이 세계의 탑5급 포설선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기업이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실적을 이미 이 방향을 증명했습니다. 해상 풍력 단지 해저 케이블 시공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2,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4%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87%가 뛴 거예요. 수주 구조도 탄탄한데요. 모 회사가 LS 전선인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발주가 올해 상반기에 이뤄지면 LS 전선이 케이블을 공급하고 LS 마린 솔루션이 시공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 회사에서 수주하면 시공 물량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죠. 여기에 800V 직류 시대가 오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중, 해저 케이블 인프라 확충 수요도 함께 늘어나죠. 그래서 LS 마리솔루션은 그 수혜를 시공기업으로서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해저 케이블 시공은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습니다. 특수 선박과 수십 년의 기술 노하우 없이는 절대 뛰어들 수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자가 제한된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 LS 마리솔루션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점이 고정되어 있는, 즉 삼각 패턴을 보인 종목입니다. 이 삼각 패턴은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고정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꼭지점에서 급등이 나와주면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현재 그러한 추세 전환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 순환매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개미털기가 좀 진행이 된 이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추천주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시다시피 최근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바닥에서 갑자기 뛰어오르게 되면서 현재 차트적으로도 눌림목 구간 만들어주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또 스윙적으로도 먹을 게 너무나 많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오늘의 추천주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1분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외인 기관의 매집이 최근에 막 시작됐기 때문에 급등 한번 터지면 지속적으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저점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셔도 되니까 전부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력설비 호황이 초고압에서 중저압까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저압 케이블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대원전선이죠. 자, 대원전선은 어떤 회사냐? 전력 케이블, 통신 케이블, 특수 케이블을 만드는 전선 전문 기업입니다. 배전용 케이블이 주력인데 이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중저압 배전 라인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및 전력망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업종 내 성장 가능성과 해외 수주 및 사업 다각화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내부 배전 라인, 중저압 케이블까지 전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이 만드는 배전용 케이블이 그 중저압 라인에 들어가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대원전선 케이블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전선 섹터 순환매에서도 항상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LS 전선, 대한전선이 올라갈 때 대원전선도 함께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발주 뉴스가 나오면 전선 섹터 전체가 반응하는데 대원전선도 그 흐름에서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은 현재 내수 비중이 높고 과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리스크로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선 섹터 전체가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지금 중저압 케이블 수혜를 받으면서 섹터 순환맨을 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담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TC 머티리얼즈입니다. 앞에 두 종목이 케이블을 깔고 만드는 기업이라면 TC 머티리얼즈는 그 케이블과 변압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래요. 전력 인프라 대장주들의 숨겨진 수혜주. 왜냐하면 TC 머티리얼즈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한전선과 LS전선을 통해 초고압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 소재로 사용되고 HD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등을 통해 변압기 및 모터에 사용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업들 LS전선, 그리고 대한전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전력 인프라 대장주들이 전부 TC 머티리얼즈의 고객사죠.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잘 될수록 TC 머티리얼즈의 발주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술력도 독보적인데요.
국내 최초 해저 케이블 소재용 에나멜 동선 제조 공법을 개발하고 초고압 전력 케이블용 에나멜 동선 제조 기술까지 성공시키며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케이블에 들어가는 소재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었는데 TC 머티리얼즈가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이 국내 대형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가 발주되면 그 케이블에 들어가는 소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TC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의 80%를 미국과 중동 지역에 공급하고 있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직접 수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중동 대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 이 두 시장에 이미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부터 발주가 늘어나는 구조라 올해가 본격 턴어라운드 시점이라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뜰 때 같이 뜨고 대장주들의 수혜를 소재단에서 받는 숨겨진 수혜주죠.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 실제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언제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하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남겨드린 100% 무료 공부방 입장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방은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등장하는 기사나 뉴스 재료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단타 투자 관심 종목들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5월 10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봤던 코스모 로보틱스 종목 그 다음 날인 5월 13일 이런 식으로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전 9시 3분에 관심 종목이라고 하면서 코스모 로보틱스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오전 9시 3분 이후 9.43%의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너무 좀 높게 잡혀 있고 상한가를 기록해도 시초 대비해서 16%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보시다시피 역시나 5월 13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네페스아크 종목 이 종목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타점이 나오자마자 오전 9시 8분에 소통방을 통해 공유해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9,050원 즉 마이너스 6%로 시초가를 시작해서 28%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는 하루에만 3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34%의 상승 중에 제가 말씀드린 오전 9시 8분 이후에 26.3%의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소통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이 네페스아크 종목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13일뿐만 아니라 12일에도 이노 인스트루먼트 종목 19%, 11일에도 머큐리 14%, 8일에도 가온전선 이런 식으로 매일 시장에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방에 꼭 한번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100%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 입장 가능한 이 소통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 방까지 입장하셔서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같이 하는 투자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관점을 넓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는 시장의 대장 종목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도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윙적인 종목으로 그래서 조금 길게 들고 가더라도 우리가 단타 종목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공개하고 있는 거니까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